이유식을 사용하는 육수에 배추, 대파, 양파, 사과, 배, 표고버섯, 당근, 양배추 등 정말 다양한 채소나 과일을 넣어서 육수를 만드실 텐데요. 여기서 채소 육수 만들 때 넣지 말아야 되는 식품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고루고루 고구마. 안녕하세요, 고구맘이에요. 아이들에게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이유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육수일 거예요. 이유식 코칭이나 강의를 하다 보면 육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소고기 육수에 관련된 영상들을 몇 가지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소고기 육수가 아닌 채소 육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채소 육수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채소 육수 만들 때 어떤 식품 넣으시나요? 배추, 대파, 양파, 사과, 배, 표고버섯, 당근, 양배추 등 정말 다양한 채소를 넣어서 육수를 만드실 거예요. 여기에 채소 육수에 넣지 말아야 되는 식품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힌트는 바로 질산염이라는 것에 있어요. 아마 이유식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품들은 질산염이 있으니까 6개월 이후부터 먹여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철분 섭취를 위해서 6개월부터 소고기를 먹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질산염을 섭취하게 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최소 아이들이 외부 식품으로 철분을 섭취할 수 있는 시기, 즉 6개월 이후부터 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금치, 배추, 당근, 비트, 상추 등이 많이 들어있어요. 정말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자주 먹는 식품들이죠. 질산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먹는 게 답일까요? 아니죠. 앞에서 얘기한 식품들은 질산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산염이 있다고 해서 안 먹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산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먹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질산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깨끗한 물에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3, 4번 정도 씻는다. 두 번째, 데칠 수 있는 채소는 뜨거운 물에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뒤에 사용한다. 세 번째,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손질한 뒤 냉동 보관한다. 네 번째, 올바른 유기농법 재배 채소를 사용한다. 네 번째 내용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유기농 채소라고 하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해도 비위생적인 환경, 토양에서 자라거나 잘못된 재배 과정을 거친 제품들에는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유기농 농산물이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재료 손질할 때 신경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유식 할 때 생협 제품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재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믿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협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요즘은 생협에서 하는 교육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혹시 채소 육수 만들 때 앞에서 얘기한 식품 중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질산염 줄이는 방법에 제가 데쳐서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산염이 있는 채소를 끓인 물을 육수로 사용한다면
채소 육수를 만들 때 재료를 깨끗하게 손질한 뒤에 표고버섯이나 양파, 무, 사과, 배 중에서 일부 선택해서 사용하시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나 양파에도 질산염은 있거든요. 하지만 무나 양파는 육수를 끓이는 정말 기본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굳이 여기에 당근, 배추같이 질산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를 더 추가해서 끓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유식을 정말 안 먹고 이유식의 맛적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채소 육수를 꼭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질산염이 많은 채소를 더 추가해서 끓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채소는 기본적으로 이유식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유식에 넣어서 만드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이유식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유식을 할 때 소고기 육수나 닭고기 육수 외에 채소 육수를 사용해서 아이한테 만들어 준 적은 없어요. 이유식 강의에 필요해서 맛적인 부분을 좀 비교해 보려고 만들어 보기는 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당근도 넣고 배추도 넣고 육수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줬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동안 먹었던 양으로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앞으로 이유식을 진행할 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조금 더 아이에게 건강한 이유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식을 먹는 아이들은 정말 어리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업로드한 다른 이유식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식습관 놀이 영상도 관심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코코맘이었습니다. 안녕.